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분야에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및 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파악이 됐는데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LH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철근 누락이 있었는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과정을 검증하는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 업체에 LH 퇴직자들이 많이 가곤 하고 이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따내는데 그래서 검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김성달 사무총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거를 좀 팩트 체크도 좀 해보면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그런 네. 감리 업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지적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언급되는 게 그 무량판 구조라는 네. 거잖아요. 네. 물론 언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간략히 이게 이제 왜 문제고 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그게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예. 아파트 건설하는 구조가 이제 크게 세 단계라고 세 개의 종류갑니다. 벽식 구조, 무량판 구조, 기둥식 구조, 이렇게 세 구조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기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를 설치하면서 보가 천장의 하중을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고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둥이나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LH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가격도 그 라멘식보다는 저렴하고 또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둥으로만 이제 천장을 받치기 때문에 네. 그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슬래브의 하중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그 철근과 철근이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힘을 내도록 하는 게 이번에 그 누락됐다는 보강 철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래브가 이제 천장을 말하죠. 네. 그런데 국토부는 2017년 이후에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가운데 이름 그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모두 293개 단지고 이거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293개 중에 188개 단지는 입주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2017년부터 무량판 구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그전에는 그런 무량판 구조가 없었습니까?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그렇죠. 무량판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라고 하고 있고 아파트보다는 상업용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건 맞습니다. 백화점이나.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삼성동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였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본격화 이런 얘기하는데 LH에서는 이한준 사장 말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기만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검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그건 차차 언론 보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좀 총론적으로 철근 누락이 된 게 의도적인 누락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실력과 전문성의 부족?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다 있다고 봅니다. 실력도 부족한 부실한 업체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부실한 업체가 현장에서 부실하게 시공했는데도 그걸 관리 감독할 발주처인 LH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 몰랐다, 눈 감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이렇게 익혀지고요. 이거는 이번에 재확인된 거는 국토부에서도 이게 이번에 그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가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 부실을 다 확인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경실련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전만 해도 시공 감리로 많이 얘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게 부실 설계입니다.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설계에서부터 부실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런 설계를 부실하게 만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 과정부터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네, 보도도 지금 네.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네.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뭐 형사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근데 예. 그거는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저희도 의심이죠, 감사 아직까지는. 청구했지만 예, 알 수 예. 없지만 누가 수사나 이런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경실련과 저의 어떤 인터뷰에 좀 포커스를 할까요? 초점은 그 감리 업체에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저희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LH 아파트 15개 단지 네. 가운데 8개 단지의 그 감리 업체는 그 공사가 잘 됐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 감리 업체가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다. 네. 예,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실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네. 했는데, 예, 어떻게 좀 얘기해 볼 수 저희가 있습니까?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동종업계 제보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시사저널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기준으로 그 과거 5년치의 감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정관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조사 건수의 약 39%, 40% 정도, 또 금액의 49%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정관이 영입한 업체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정관 영입 업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수주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관 영입한 업체들에게 수주 독점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라는 예.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이미 2021년에 21년 3월, 4월 저희가 연차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LH 안에서 재취업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사실은 재취업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재취업 대상을 좀 넓히고 제한하는 대상을 넓히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 재취업을 제한하는 기간도 늘린다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저희 KBS에서도 확인했는데 지금도 재취업 심사에서 상당 부분은 다 재취업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더 근본해법은 그 당시에도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재취업을 한 정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제도의 문제거든요. 입찰 제도의 문제인데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설계는 수의계약, 또 감리 같은 경우는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것이 어떤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크거든요. 겁니까? 평가 기준에. 그러다 단순히 보니까 금액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이 20%, 예. 심사의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 예, 압도적이군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에게 더 많은 접할 수 있고 로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로비 경쟁만 부추기는 제도다라고 경실련이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사실 그 제도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부분이 정관 영입 업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저희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민간 영역에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되지가 않습니까? 민간에서보단 지금 공공공사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의무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예. 공공발주에서는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의무화돼서 적용이 되고 그 있는 제도의 방식입니다. 어떤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게 뭐 악용됐든 안 왜냐하면 됐든. 이전만 해더라도 공공사업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자, 예산 낭비 절감하자, 예산 낭비 막자라는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건설업계의 그 고질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탄탄한 구조에서 가격 경쟁 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설계나 능력을 갖춘 업체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가격도 경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자.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싸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경쟁이란 기본적인 요건은 축소하고 심사위원들의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성평가. 발휘될 수 있는 예. 것들만 키웠다라는 물론 것입니다. 이번에 그 감리업체 상당수가 이렇게 그 문제가 된 LH 아파트에 네. 들어가게 됐는데 감리업체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로 그 감리업체들이 봐주기 심사를 했는지, 봐주기 감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작년에 감사원이 공익기관의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당시는 정관 영입 업체가 얼마를 수주했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예. 근데 이번 붕괴 사고 이후에 붕괴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따라서 검단 현장에서 정관 영입 업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낱낱이 조사가 필요하다. 예. 저희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니까 LH 측이 밝힌 해명을 보면 해마다 몇백 명씩 퇴사를 하는데 네.
그 퇴사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LH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건설이나 설계 이런 쪽 감리업체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건 또 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이 또 그렇다면 네. 그 LH에 근무했던 사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업체를 설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그러니까 듭니다. 그분들이 실력으로 재취업이 됐느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뭐알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정부가 해야 될 것이 뭐 재취업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대응뿐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적으로 이 지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안에서도 정관 영입 업체가 있었다면 그 안에서 업체 선정에 정관들이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정말 실력으로 들어간 것인지부터 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 과정이 근데 평가 그 과정이 부분이 좀 공정했는지.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말하자면 정성평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내가 평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봐서 이 업체를 좋게 점수를 네. 줬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게 참 뭔가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히기가 근데 쉽지가 그 않아요. 평가위원들의 평가 심사 과정이 사실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그 평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부실 설계가 드러난 업체를 그 당시 거기에서는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좀 따져본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저는 더 나올 당연히 수도 그 있다. 자정이 하나라도 제대로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은 감사원이 먼저 나서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겁니까? 네. 아, 예. 왜냐하면 지금은 수사를 촉구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정황이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어떤 게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고발해서 체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조사가 제보나 뭐가 성실하게 들어온 이루어지는 게 것이 중요하다고 없으니까.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한편으로 드는 어떤 궁금증인데 무량판 구조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의 경우에도 네. 문제입니까? 무량판 구조의 예. 어떤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기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 다 기법 자체는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철근을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장점을 살리고 예. 싶으면 단점을 보강하는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예. 무량판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그 대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어떤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건재하고 그 안에서도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이 없었다면 이렇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다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도 다세대 다가구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기는 예,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아파트로 중심으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그 공익감사가 실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계속 네, 지켜보도록 정부가 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